지금까 성경적 창조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이성의 한계라는 내용인데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익숙한 그림입니다.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 우리 은하죠. 이것은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우리 사진을 찍을 수 없죠. 우리 태양계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정이죠.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그림. 예, 그 별들, 우리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일렬로 나눠서 정렬했는데 태양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상당히 작은 편이죠. 예,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소위 진화되었을 것인가? 자, 이런 기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주제를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사람 찰스 다윈이죠. 이 사람이 1859년에 쓴 책 종의 기원이란 책입니다. 근데 사실 책 제목이 사실은 꽤 깁니다.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Preservation, Fable Races and the Struggle for Life. 아주 긴 제목. 예, 아주 좀 특이하죠. 문제는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사람, 독일의 또 유명했던 어떤 진화론자, 어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 다윈의 이 German Apostle, 이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가 1860년도에 이 다윈의 책을 읽었을 때였다. 그만큼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어른스트 해켈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히틀러에게 영감을 일으킨 아주 그런 좀 좋지 못한 그런 선례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아라고 하죠. 베아. 예, 베아에 대한 우리 모습을 보는데 물고기와 도롱뇽, 이 거북이, 닭, 그다음에 토끼, 사람 뭐 이런 베아를 쭉 이제 비교했는데 위에 보면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해켈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물이나 사람의 배아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공통조상에서 사실은 다 진화되어서 나온 것이 맞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위에 이 그림들은 사실 해켈이 1869년도에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것, 그것이 이제 판명났는데 그것이 사실은 조작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판명났냐면 한 100년 뒤에 실제 아랫부분의 그림은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 배아에 대한 사진인데, 이 위에 해켈이 그린 거하고 실제 사진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사람의 모습 보면. 근데 이 사진이 거의 100년도 넘게 이제 나중에 찍혀서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켈이 이 위의 그림을 발표했을 때 이 모든 생물이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100년 넘게 이 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설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져 왔다는 거. 이 해켈의 조작 그림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참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켈이 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자발적인 어떤 생성, 이 진화를 말하는 것이죠. 진화가 반드시 사실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실험실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창조자를 믿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왜 진화가 사실이냐?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서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창조자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창조자를 믿기 싫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진화를 주장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과학적인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소개된 것처럼 과학의 많은 분야에 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질학에서 고생물학,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이 진화론들이 나오는데 또 많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그 근거가 결국은 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또 이 찬스, 그리고 이 확률이 낮더라도, 이 진화 확률이 낮더라도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빅뱅에서부터 이렇게 소위 이 은하계
태양계 이렇게 해서 지구가 또 이렇게 수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오늘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해 진화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지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어떤 초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과연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과학을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학이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과학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은 이 실험으로 가능한 검증이 가능하고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한 실험과학 또는 어떤 관측과학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전화기의 어떤 변천, 이것이 사실은 진화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모델부터 현재까지 이런 발전 과정, 진화를 사실 잘 알고 있죠. 이에 반해서 이 과거 역사를 다루는 어떤 기원을 다루는 과학이 있습니다. 기원과학 또는 역사과학. 기본적으로 역사과학은 이제 먼 과거를 다루죠. 네, 빅뱅에서 이렇게 뭐 은하계, 태양계, 이렇게 지구의 변천 뭐 이런 것을 다루죠. 자, 그런데 실험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영역에 다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또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역사과학은, 기원과학은 과거를 다루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과학을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관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반복 실험 또는 재현 실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실험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과학 영역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관찰도 가능하고 이 반복 재현 이런 실험이 가능하죠. 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 기원과학의 분야들은 사실 그 대상 빅뱅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측한 것도 아니죠. 현재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내다보지 못하죠. 타임머신이 없죠. 그럼 우리가 빅뱅을 실험할 수 있느냐? 실험 재생 못하죠. 재현 못합니다. 다시 빅뱅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우리 태양을 하나 만들어 볼까? 지구를 만들어 볼까? 뭐 달을 만들어 볼까? 이거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과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 재현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또는 기원에 관한 내용들은 관측도 안 되고 반복 재현 이런 실험이 전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기원에 관한 과거에 관한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나 어떤 목격, 기록, 뭐 관측자 이런 어떤 정보에 의지하는데, 특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초기 정보 또는 경로 정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초기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 해석은 결국은 주관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빅뱅을 우리가 관측, 재현, 그 당시 이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관측을 못하죠. 그리고 재현도 못하고 재생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해석에만 의존한다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영역을 다루는 실험과학 영역은 어떤 자연주의적인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먼 과거를 다루는 이 과거 영역은 사실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이상 우리가 검증을 못하죠.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현재 영역은 사실 우리가 다 검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것. 특별히 먼 과거를 다루는 어떤 과거 기원, 과거 영역은 가정에 의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과 재생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유한하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검증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속성이 믿음과도 사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원과학의 이 대상들은 결국은 믿음 영역과 같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를 다루는 영역은 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온다. 우리 이성의 가장 큰 좋은 예가 바로 과학이죠. 이성이란 것이 생각하는 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학이 가장 큰 좋은 이성의 예죠. 그런데 그 과학의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과학의 영역을 넘어가는 대상이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인데, 자, 두 가지 가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LV라는 마크가 아마 익숙하실 거죠. 아마 루이비통, 예, 유명한 브랜드죠. 자, 이 가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가품이라는 위조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우리가 가방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어떤 색상, 어떤 뭐 이 색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현재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럼 이 가방이 정말 똑같은 메이커에서 온 것이냐, 정말 재질이 똑같은 것이냐, 그리고 정말 내구성이 똑같은 것이냐, 어떤 과거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필요하죠. 진품인가를 알기 위해서. 결국 과거에 관한 한 우리 이 기원 정보, 초기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방만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과거 정보가 없죠. 관측해서 우리 과거를 만든 당시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방을 이 가방을 똑같이 재생 못하죠. 예,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 관한 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한 이런 질문은 과거에 대한 정보, 뚜렷한 정보 이런 것이 없을 때 결국은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 되고 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품인데 하나는 가품이다. 어떤 것이 진품이냐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정말 어렵죠. 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방이 만들 당시에 어떤 기록 아니면 어떤 목격자 아니면 실제 그 가방을 만든 사람 그런 이 목격자 결국은 아니면 어떤 기록 이런 것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가방을 분명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죠. 뭐 일련 번호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 사실은 과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유사한 예인데 좀 더 실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로 이제 운동장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얼마나 학생들이 빨리 달리고 있나? 이상 학생들의 키 또는 보폭, 뭐 열량 소모,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우리가 사실 이걸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런 질문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언제부터 달렸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달리고 있었을까? 몇 바퀴째 달리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과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초기 정보, 과거 정보, 또는 어떤 경로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없죠. 타임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험할 수가 없죠. 다시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속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영역은 어떤 자연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인데 반면에 과거에 관한 질문은 마치 초자연의 영역과도 같아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관측하거나 또는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의 영역과 같은 이런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예로 역시 유사하지만 먼 바다에서 어떤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역시 어떤 현재 영역에서의 질문, 얼마나 빨리 항해하고 있나, 이 배가 얼마나 큰지, 길이, 뭐 연료 소모 이런 것들 궁금할 때는 사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지금 항해해 오고 있었을까? 몇 시간 동안 지금 항해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들, 과거에 관한 질문들이 궁금할 때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초기 정보, 경로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없죠. 없을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uncertainty. 다시 이제 이 달리는 학생들의 경우에서
현재 영역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가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 하지만 시간선을 적용할 때 현재 영역과 달리 이 과거에 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면 초기 정보, 어떤 경로 정보, 속도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또는 기록이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록이 있다면 또는 목격자가 있다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없다면, 그래서 기원과학의 영역, 과거의 영역은 저희 기원과학의 영역은 과거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볼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어떤 가정에 의존하고 해석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런 과거에 관한 질문들은 과학의 어떤 영역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해석의 이슈 또는 어떤 그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현재 영역은 자연의 영역과 같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과거에 관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초자연의 영역과 같아진다. 그리고 증거가 없은 경우에 이제 검증이 안 된다는 거. 특히 과거 영역은 이런 정보들이 없을 때 검증이 안 되죠. 현재 영역은 상당 부분 검증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녹화 기록, 비디오 기록, 뭐 아니면 목격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정보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경우도 현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선을 사용했을 때 과거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몇 시간 동안 어디서 출발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기 정보나 과정 경로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또 이 기원과학 영역인데 그것은 과거고 기본적으로 관측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을 또한 지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원과학의 어떤 질문에 관한 한 정말 과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사람의 해석의 문제였고 이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트랙을 달리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이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움직이는 어떤 사람 어떤 것이든지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냐 또는 그것이 과거의 영역에 관한 문제냐, 이렇게 사실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역은 자연의 영역과 같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반면에 과거 영역은 이 초자연적인 영역과 같아진다.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것. 검증이 가능하냐. 자,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지질주상도의 일부인데 우리 현재를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이런 현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이제 거쳐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현재 영역과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영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이것이 검증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 과거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자연의 영역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검증할 수 없는 대상이었고, 왜냐하면 관측이 안 되고 반복 재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 과거의 영역, 특히 먼 과거의 영역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가는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넘어가는 영역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주장할 때는 그것이 이 검증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된 것 또는 해석된 것, 사실 해석의 결과일 뿐이었다. 그것은 거의 믿음과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이 전문가가 누구냐, 이런 과거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것인가, 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운동장을 달리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항해하는 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제 현재 영역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 영역이었다. 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관심의 대상이 과거라면,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서 또 몇 바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누가 전문가일까? 정말 전문가가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실험과학 현재 영역에서 살펴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어떤 달리기에 관한 어떤 마라토너 아니면 스포츠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이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항해에 관한 어떤 항해사 아니면은 뭐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의 대상이 먼 과거일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 정말 이런 과거에 관한 질문에서 과연 이런 전문가들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전문가들도 사실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과거에 관한 기록이죠. 초기 정보, 경로 정보. 그것이 있을 때는 뭐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답을 알 수 없다는 것.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죠. 지금 이런 질문들. 기록이 없을 때 정답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이렇게 한마디씩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검증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문가를 어떤 선출한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의견들이 또 어떤 다수의 의견일 경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전문가라고 선택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분들이 주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답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과거에 관한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은 목격자, 관측자 또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왜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측만 하면 또는 목격만 했다면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심의 대상이 가까운 과거가 아니고 아주 먼 과거라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빅뱅은 뭐 이렇게 수십억 년, 뭐 130억 년 전에 이렇게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뭐 진화론에서는 인류가 뭐 몇백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먼 과거에는 사람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고, 기록이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록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죠. 사실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죠. 기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냥 기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목격자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 전문가가 누굴까? 사실은 먼 과거, 아주 먼 이런 과거의 영역은 목격자가 없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이 전혀 불가능하죠. 과학으로 다룰 수 없죠. 반복 실험 재현이 안 되죠. 또 과거를 관찰할 수도 없는 타임머신도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 과거의 영역은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도 없는 영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전문가들이, PhD를 가진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하냐. 이 먼 과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수많은 전문가가 필요가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먼 과거, 딥패스트는 관측자, 목격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는 단지 해석만 줄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 검증할 수 없는 해석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 과거는 과학으로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거, 검증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먼 과거는 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목격자의 영역이었다. 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결국은 어떤 위트니스의 영역이었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에 관한 한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면 다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과거를 다루는 기원과학은 해석에 의한 것이었고 의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는 가정의 어떤 불가함,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역이었다는 거. 그래서 먼 과거 영역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영역에 있다. 과학의 영역을 넘어가죠.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과학의 속성을 우리가 사실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먼 과거, 많은 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검증된 것이 아니었고 검증이 불가능한 초자연 영역과 같은 그런 해석의 영역에 사실은 결과였다. 사실 해석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인 어떤 믿음과도 같은, 그래서 창조론에서 성경의 기록을 믿는 믿음과 결국 유사해지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